안녕하세요. 코덕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민세로입니다. 오늘의 코덕이 알고 싶다의 주제는 바로 이런 사진 어떻게 찍을까 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진들 어떻게 찍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약간 CG 같기도 하고 합성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두 작가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김보아 작가님을 찾아뵈었는데요. 이런 유명한 화보컷을 찍은 작가님이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흔쾌히 촬영을 도와주신다고 해서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어요. 김보아 작가님께는 이 두 가지 사진을 부탁을 드렸어요. 일단은 이 사진 먼저 찍어볼 건데요. 준비물은 검정색 종이, 그리고 제가 챙겨간 안 쓰는 브러쉬들, 그리고 파우더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작가님이 들고 계시는 이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안에는 롬앤 베러덴치크 오디밀크를 제가 부셔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렇게 종이컵째로 브러쉬에 가루를 잔뜩 머금어 주면 이제 촬영 준비가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를 그냥 직접 털어주십니다. 이렇게 예쁜 컷이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털고 묻히고 털고 이렇게 묻히고 털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루를 합성을 하나? 아니면 뭐 따로 찍어서 두 개를 합체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은 이거를 CG로 처리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직접 그냥 예쁜 컷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묻히고 털고 묻히고 털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파우더가 더 드라마틱하게 퍼지는 그런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반복해서 파우더를 계속 털어줍니다. 정말 수백 번 가루를 털어주고 그 중에 제일 멋있게 흩날리는 장면을 셀렉했어요. 그렇게 해서 보정까지 완료된 사진 보실까요? 그 다음은 이런 사진들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선 공중에 떠있는 느낌의 사진은 낚싯줄로 매달아서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밑에 수조가 있는 이유는 이따가 여기로 액체를 직접 뿌릴 거기 때문에 수조를 밑에 두었어요. 테스트 컷을 이렇게 찍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주신 말씀이신데 실제로 광고 촬영에서는 이렇게 비어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광고 촬영 현장에서는 내용물을 끝 채워서 쓰신다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야 안쪽에 기포도 안 생기고 합성하기도 더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품에 우유를 직접 부으며 촬영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예쁜 컷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부어줍니다. 역시나 이게 CG가 아니라 그냥 직접 붓는 거였어요. 사람 손으로. 수조에 담긴 우유를 종이컵을 사용해서 붓기도 하고, 물줄기가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넓은 나무판을 이용해서 붓기도 하셨어요. 어떤 도구로 우유를 붓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소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도구로 우유를 붓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음에 드는 컷이 나올 때까지 확인하면서 계속 붓는 거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우유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제 물을 사용하는 걸로 넘어갔어요. 반대쪽 부분의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반대로 매달아 놓고 다시 촬영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스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뿌리시기 시작했어요. 물을 흐르듯 붓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생수병째로 이렇게 때리듯이 붓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때리듯이 부으면 조금 더 이 물 방울방울이 좀 더 살아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후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가장 잘 나온 사진들끼리 이제 합성을 할 거를 구상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면 물방울 하나만 가져오기도 하고, 가장 예쁜 물줄기만 가져오시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합쳐서 합성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사진은 짠! 이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진도 어떻게 찍는지 여쭤봤습니다. 진짜 파운데이션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요. 진짜 파운데이션 네. 이 정도의 느낌이 네. 나려면 거의 뭐 페인트 수준인 것 같은데요. 얘는 보면 여기 뒤에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막 남아있잖아요. 실제로 이거 떨어뜨린 다음에 없앤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거 없이 하나 떨어뜨려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만 합성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소스 만들어가지고 이건 뭐 실제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런 모양을 네. 저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 파운데이션 벌크를 얻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 수성 페인트를 사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수성 페인트로 파운데이션의 색을 만든 후에 물체를 떨어뜨려서 그 다음 제품을 합성하는 방법을 쓰신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작가님들마다 좀 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질감 컷들, 상세 페이지나 잡지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사진 어떻게 찍는지 직접 가봤습니다.
이 사진들은 롬앤 제품의 상세 페이지 담당해주시는 허재영 작가님 찾아뵙고 왔는데요. 마침 그날이 저희 네온문 제품들 질감 컷을 찍는 날이었어요. 스튜디오에 가니까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도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림 그릴 때 쓰던 이런 미술 도구였어요. 다양한 질감 컷을 찍기 위한 많은 도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도구로 제형과 질감을 극대화할지 정리를 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장인의 손길로 이 질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크랙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종이 팔레트 위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이 섀도우의 펄감도 잘 보이면서 질감도 잘 표현되도록 이렇게 막 쪼개고 붙이고 모양을 막 만드시더라고요. 가루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쓰시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모양을 잡아가셨어요. 제가 화장품 부수기 컨텐츠를 해봐서 알지만 이 화장품 섀도우를 되게 저 모양대로 꺼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역시 장인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도개로 체크를 한 번 한 뒤에 테스트 컷을 이제 몇 번 찍으시고 이제 세팅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커다랗고 비싸 보이는 카메라로 찍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바로 이 옆에 큰 화면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모양을 잡아가시더라고요. 초점이 나간 거는 없는지, 뭐 가루가 쓸데없이 뭐 날리지는 않는지, 뭐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울을 활용해서 막 빛을 조절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펄이 훨씬 더 예쁘게 찍혔어요. 그날 찍힌 결과물은 이런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블러셔 질감 컷을 찍는 차례인데요. 상세 페이지에서 보던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우선 제품을 아주 곱게 빻아주어야 합니다. 투명 접시에 제품을 이렇게 덜어내고 스파츌러로 아주 곱게 빻아주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종이 팔레트에 블러셔 가루를 이렇게 살살살 얹어주고, 여기서 또 진짜 재밌는데요. 스파츌러로 힘껏 눌러서 모양을 만드시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최상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셨고요. 이게 힘 조절도 되게 중요해 보여서 이게 보통 짬으로는 되는 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가장 잘 나온 것들 선택을 해서 그것끼리 또 합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는 앞에 부분이 잘 나왔고, 어떤 건 중간께 잘 나왔고, 어떤 게 끝에 잘 나왔고 하잖아요. 그럼 그 세 개를 합성을 해서 한 개의 사진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또 이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어떻게 찍을까의 결론, 정말 그냥 직접 만들어서 찍는다 였습니다.